안녕하세요. 코오롱 베니트 이카엘입니다. 저는 오늘 CGP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AWS 기반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CGP 소개에 앞서서 데이터 플랫폼 클러스터들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거 데이터 플랫폼들은 많은 물리적 서버들을 클러스터 단위로 묶어서 데이터를 한 군데에 보관하고 그 위에 컴퓨팅 작업을 같이 처리하였고 이 리소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클러스터 내 서비스들을 컴퓨팅 엔진, 스토리지 유닛, 그리고 데이터 관리 서비스들로서 묶어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델에서 더 나아가 최근의 클러스터들의 구성은 이미 컴퓨팅과 스토리지로 분리된 리소스들을 잡 또는 서비스들의 형태에 따라서 클러스터별로 다시 한번 또 구분해 완벽히 분리해버립니다. 이렇게 다른 클러스터들로 구분을 함으로써 다른 클러스터들의 워크로드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클러스터가 혹시 죽었을 경우 빠르게 페일오버를 할 수 있게 가능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데이터 역시 분산되어 있지 않고 중앙 한 곳에서 원천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러한 진화된 모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CDP입니다. 현재 CDP 서비스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온프로미스에 설치가 가능한 버전이 있고 그리고 관리형 서비스로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두 모델 다 동일하게 리소스 위에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클러스터 위에 서비스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데이터 센터의 경우는 인프라를 고객이 직접 소유하고 그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를 직접 관리하고 설치한다는 점에서 서비스별 커스터마이징이 조금 더 수월하고 더 많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인프라를 대여한다는 개념으로 웹 UI에서 직접 이미 사전에 구성되어 있는 템플릿을 사용해서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때문에 좀 더 유연성 있고 확장이 쉬우나 데이터 센터 버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이 좀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표를 보시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럼 어떤 게 더 괜찮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질문은 온프로미스의 서비스를 하는 게 좋을까요?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하는 게 좋을까요?와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장표에 보여드린 아키텍처는 이 두 가지 모델의 장점만을 취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즉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에 있어서 고객사들의 가장 큰 염려는 해당 데이터들에 대한 보안, 그리고 이 데이터들의 컴플라이언스, 레귤레이션 등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보시는 아키텍처는 실제 고객사의 데이터 보안 요건을 충족한 실제 구성 사례이고 이 고객사의 경우 두 가지의 필수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데이터 분석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경이 AWS 환경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클라우드 벤더사로 AWS를 사용해야 됐고, 두 번째는 그룹사 보안 정책에 따라서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은 절대적으로 외부에 공개될 수 없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즉 내부에서 실행하는 서비스 또한 외부망을 타서는 안 되는 조건이 있었고,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자면 하이브리드 환경 내에서도 데이터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되고 사용자들은 내부망에서만 서비스 또는 데이터들을 액세스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러한 고객의 두 가지 요건을 수용하기 위해 저희는 VPN을 사용하여 AWS 퍼블릭 클라우드와 고객사의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였고 데이터 센터 내 라우팅 테이블들과 그리고 AWS 내 시큐리티 그룹을 적절히 사용하여 하나의 대규모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생성하였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생성 후 저희는 클라우드에라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하여 AWS 클라우드의 데이터 레이크를 생성하였고 이 생성된 데이터 레이크 위에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CDP 데이터 센터 버전에서 민감 데이터를 제거한 후 클라우드에라 레플리케이션 매니저를 이용하여 모든 메타데이터, 정책을 포함한 것을 AWS에 생성한 데이터 레이크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고객사 요건 중에 서비스 사용도 내부망에서 존재해야 된다 했었는데 외부 접속의 유저 같은 경우 내부 인트라넷을 타고 들어와 AWS 위에 있는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해 두었고 내부에 있는 PC 클라이언트를 통해 데이터 센터에 액세스할 수 있어 모든 서비스들은 외부망을 타지 않고 내부망에서만 일어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 구성의 큰 장점은 CDP 관리자가 유저 권한을 통하여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는 물론 AWS에 생성된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고 원천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에 보관함으로써 거의 모든 고객사들의 컴플라이언스 또는 레귤레이션의 보안 요건에 충족할 수 있고 클러스터를 또한 클라우드에 구성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없이 리소스 자원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말에 출시될 프라이빗 클라우드 버전이 있는데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버전은 지금 설명드린 데이터 센터 버전의 데이터 원천 소스를 두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해당 버추얼 클러스터를 사용해 컴퓨팅 유닛을 프라이빗 클라우드 위에 사용하게 됩니다. 즉, 퍼블릭 클라우드의 개입 없이 지금 하이브리드 구성과 동일한 환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말에 출시되니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저희가 지금 하이브리드로 구성된 CDP 퍼블릭 클라우드들의 서비스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한 아키텍처의 검증을 위해서 저희가 내부 시스템의 동일한 환경으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해 놓았는데 실제 환경에 접속에 앞서서 CDP 시스템의 간단한 로직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CDP 같은 경우 데이터 레이크를 먼저 생성을 하고 이 데이터 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의 클러스터 서비스가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허브 클러스터,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러스터, 그리고 머신러닝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컴퓨팅 유닛과 데이터 레이크를 합쳐서 하나의 인바이러먼트라고 부르고 인바이러먼트는 여러 개 생성할 수 있고 이 각각의 인바이러먼트들을 상단의 매니지먼트 콘솔 아래에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 워크로드 매니저, 그리고 레플리케이션 매니저 등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시스템에 접속해서 한번 화면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장표에서 보셨던 화면처럼 클라우드에라 로그인 시 첫 메인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3개의 클러스터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3개의 데이터 관리 서비스, 그리고 이 모든 유저 또는 자산들을 관리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콘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을 위해서는 매니지먼트 콘솔을 위해 인바이러먼트, 즉 환경을 하나 먼저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시연을 위해서 지금 제가 사전에 먼저 하나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실제 구성 시 레지스터 인바이러먼트에 들어가서 AWS 사전에 구성해놓은 IAM 롤이랄지 크리덴셜을 설정해 준 것을 선택을 해주시고 고객사별로 특별한 보안 정책이 필요하실 경우 AWS VPC 내 시큐리티 그룹이랄지 라우팅 룰을 먼저 설정해 주시고 인바이러먼트 설정 맨 마지막에 VPC랑 서브넷 그리고 S3 버킷을 설정하는 곳에서 해당 생성된 리소스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환경으로 돌아와서 이미 구성해놓은 환경을 살펴보면 AWS의 아마존 서울 리전에 구성이 되어 있고 해당 인바이러먼트를 클릭해보면 해당 인바이러먼트에서 쓰고 있는 데이터 허브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 그리고 이 해당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보실 거는 데이터 레이크를 보실 건데요. 데이터 레이크 탭을 클릭하시면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기 위한 각각의 서비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서비스들은 웹 UI를 통해서 진입이 가능하고 UI를 통해 서비스에 들어가고 안에 환경 설정이랄지 구성 등은 이곳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레이크 안에 보면은 실제로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 정보랄지 실제로 쓰고 있는 S3의 정보랄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이 하나의 인바이러먼트에는 데이터 레이크가 한 대씩 구성이 되며 이 한 대의 데이터 레이크의 구성에 필요한 리소스는 AWS 기준으로 EC2 3대, RDS 1대, 그리고 S3, 그리고 S3 가드를 위한 다이나모DB 1대가 필요합니다. 매니지먼트 콘솔의 대시보드를 보시면 해당 등록되어 있는 모든 인바이러먼트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사전에 저희가 생성해 놓은 클라우드 버전 외에도 CDH라는 온프로미스 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아키텍처 검증을 위해서 내부 데이터 센터에 설치한 CDP 버전이고 해당 클러스터를 등록하는 방법은 메뉴 최하단에 클래식 클러스터에 들어가서 Add 클러스터를 누르게 되면 SSH 에이전트를 다운받을 수가 있고 이 실제로 에이전트를 통해서 보안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내부 IP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고트 클러스터 매니저라는 해당 클러스터를 들어가게 되면 이동 없이 직접적으로 해당 클러스터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에 있는 서비스도 당연히 액세스 가능하고요. 다시 클러스터로 들어가서 해당 클러스터를 눌렀을 경우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간단한 서비스들과 유효 리소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매니지먼트 콘솔에서는 제일 중요한 유저 관리가 가능한데요. 유저 매니지먼트 탭에 들어가 보시면 해당 유저를 클릭했을 경우 해당 유저의 액세스 키, 그리고 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 그리고 속해 있는 그룹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유저 매니지먼트 내에서 해당 유저 또는 그룹에 대한 권한 및 역할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레이크가 생성되어 있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 이 데이터 레이크를 사용하여 위에 생성할 수 있는 클러스터들에 대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홈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 가지 컴퓨팅 클러스터 중 가장 먼저 데이터 허브 클러스터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허브 클러스터는 기존의 CDH 또는 HDP 사용자에게 굉장히 익숙한 환경일 텐데요. 실제로 만들어지는 게 VM 기반, 즉 EC2 위에 생성이 되어 있고 데이터 엔지니어링용을 위한 컴퓨팅 엔진입니다. 즉 컴퓨팅 클러스터와 스토리지 유닛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고 다른 컴퓨팅 서비스에 비해 사용자가 서비스를 구성하기에 자율성이 꽤 높습니다. 실제로 서부가 생성되는 걸 보면 이미 구성되어 있는 템플릿을 하나 클릭해 주시고 그 구성되어 있는 템플릿 내에 어떤 서비스를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신 뒤 클러스터 이름만 적고 바로 프로비전 클러스터를 눌러주시면 클러스터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이후 각각의 서비스들에 대해서 액세스가 가능하고 다음 컴퓨팅 서비스인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기존의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요하기보다는 BI나 또는 애널리틱스와 같은 워크로드에 특화된 컴퓨팅 엔진으로 데이터 허브와는 다르게 컨테이너 기반의 오토 스케일링을 지원합니다. 즉 이미 구성되어 있는 인바이런먼트 위에 데이터베이스 카탈로그를 하나 생성하고 그 하위에 개별의 데이터 마트 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컴퓨터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동시 접속 또는 캐싱 또는 부하 격리에 최적화된 서비스로서 실제로 구성할 때 하이브를 기반으로 할 건지 임팔라를 기반으로 할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한 후 웨어하우스 생성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팅 서비스 중에 머신러닝 워크스페이스를 확인해 볼 건데요. 머신러닝 클러스터는 기존의 CDSW, 클라우드 에라 데이터 사이언스 워크벤치의 퍼블릭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웨어하우스와 동일하게 컨테이너 기반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클러스터 내의 분석가 또는 분석 과제별 환경을 생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자체 노트북 외에 RStudi오나 또는 주피터 노트북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3개의 컴퓨팅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간 관계상 3개의 관리형 서비스는 간략히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워크로드 매니저는 각각의 환경에 있는 작업들의 부하들을 확인하고 해당 작업들의 최적화에 도움을 주는 중앙 관리형 툴이고, 레플리케이션 매니저는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데이터의 복제, 그리고 메타데이터, 즉 메타 정보, 그리고 정체까지 같이 복사 또는 마이그레이션을 도와주는 툴로서 특히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정책을 미리 정립을 해놓고 해당 정책을 원하는 시간에 실행시킬 수 있는 스케줄링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카탈로그 같은 경우 여러 환경에 있는 데이터들을 검색하고 구성할 수 있고, 또한 보안, 관리를 위한 중앙 집중형 관리 툴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관리 툴에 대해서는 지금 간략하게만 설명이 드렸는데 다음에 세션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것으로 CGP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마이그레이션 플랜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